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소장님, 여야 전당대회 지금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면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응답하지 않은 그런 논란, 또 댓글팀 논란, 지금 후보들 간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폭 전대다, 또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들 간에 지금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휘발성이 큰 사안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서 즉 가족 사천이라든지 댓글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지지층조차도 지금 이 전당대회를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 뜨거운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한 후보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논란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랐다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요 갤럽 조사 전후를 보면은 네. 지금 구도가 한동훈 대 나머지 세 후보 구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세 후보의 지지를 합산을 해서 보면은 될 거예요. 이전에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 38대 나머지 후보 세 후보를 합한 게 34, 한 4포인트 정도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지금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45%더 늘어나고 나머지 후보는 30%로 다 합해봐야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격차가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것은 일단 이번 전당대회는 전번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대표로 뽑혀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체전이 아니냐였다면 이제는 지난 총선에서 심판이 있고 나서 이번 성격이 사실상 한동훈이냐 아니냐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네. 이 세 후보들이 보면은 선거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권위에 의지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런 구도로 잡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마지막에 벌어졌던 쟁점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이 더 벌어졌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결선 투표 시 양자 대결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네.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그 전대 시작 전부터 한동훈 후보는 이제 대세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세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배신자론이나 좌파론 논란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초기에 그 한동훈 후보가 대응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잘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를 넘어서면서 그 위기 이후에 이제 공격들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좀 한 열흘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전체 응답에서는 절반이 지금 좀 안 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당 지지층에서는 5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다시 60대 초반을 회복을 했는데 요 절반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열흘 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 어떤 변수가 남아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어쨌든 분당대회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책임당원의 정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나오는 건 책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와 같은 지금 이 난타전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과연 책임당원이 일반 국민과 같은 그런 정서로 의견을 표출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이고 만약에 책임당원이 80%나 되는 책임당원이 일반 국민과 다른 어떤 그런 정서가 드러나면은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가 갈 수가 있어요. 네. 결국 결선 투표 여부가 두 번째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도 전당대회 분위기 지금 서서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후보 지금 3자 대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여기에 관심들이 쏠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 뛰는 선거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후보 2명이 나와서 뭔가 이제 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체 의견에서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꽤 좀 상당히 한 30%대 중반 정도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 선거 룰 자체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20%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김두관 후보가 20%를 넘는 지지를 당 내에서 받아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 말씀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44.9%, 김두관 후보 37.8%, 뭐 한 7.1%포인트 네. 차이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세요? 어쨌든 전당대회는 당내 행사로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뽑는 대표이지만 그러나 국민들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 대표에 대해 이제 사퇴를 했지만은 굉장히 그 비토 그룹이 엄청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두 후보의 지지율 차도 지금 7.1%포인트로 거의 근접해가 있죠. 국민 전체만 놓고 본다면은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출마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보다 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은 국민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비토 그룹이 많고 결국은 당 대표가 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소장님, 네. 이제 방금 전체 일반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87.7%를 기록하면서 네.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예. 7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 점을 주목하던데요. 압도적인 연임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 MBS 자료에서 보면은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이 51%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연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연임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유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이 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힘을 몰아주는 그러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홍 수장님, 그럼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있기는 한데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미 일찍이 쟁점화되고 이슈화돼서 이미 여론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뭐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번에 선거 구도에 되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 네. 부분입니다. 그럼 반 이재명 진영 내에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결집하느냐 문제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은 되겠죠. 그러나 이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압도적인 당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윤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갤럽과 NBS 조사에서 20%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NBS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4.10 총선 이후에 지금 3개월간 27에서 29%대였는데 지금 이제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최저치를 기록한 25%가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일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대에서 지금 40대까지 지지율이 지금 10%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요인이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자체도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이 MBS 조사에는 신뢰도 비신뢰도 조사도 있거든요. 근데 네. 신뢰도 조사도 지금 30%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지금 64%나 돼서 일단 이 신뢰도 부분을 먼저 좀 복원을 시켜놓든지 아니면 지지도를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를 가져오든지 무언가 좀 선택을 해야 될 지금 시기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제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만 20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추락한 모습인데 젊은 층에서 민심을 잃은 배경, 향후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세 가지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전 국민의힘 젊은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이제 뭐 어떤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든 이탈하게 되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20, 30대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은 이런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과를 내면서 많이 이탈을 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2030한테 가장 절실했던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면은 결혼을 하고 미래를 설계했는데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해결책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네. 세 번째로는 요즘은 지금 그 정치적 이슈 문제입니다. 최상병 건입니다. 이 최상병 건은 다른 건과 달리 자기 나이 연배, 군에 갖는 이 그 연배의 세대가 당한 일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상 2030에 있어서 해결책이 제시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현 정부의 그 기조로 봐서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로 봐서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가 않으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그냥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지 이제 그 실제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이 탄핵 청문회의 지지율에 찬성하는 게 더 올라가느냐, 그보다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덜 가느냐, 요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 후반대까지 가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의 찬성이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실시되면 윤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사실 이게 저도 지금 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는 지금 그 홍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탄핵이 지금 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민주당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탄핵 찬반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49.9 대 49.2%가 나와서 사실 여기서 조금만 그 탄핵 찬성으로 기울어진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은 그런 반작용 속에서 더 결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지금 현재 현상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현상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걸 너무 이끌고 갈 경우에는 또 그 약간 심리적 저항이 또 국민들 사이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 간의 관계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결과 응답자 69%가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네. 최혜병 특검 사안이 정치권에 언제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도 모든 현안 중에서 이 최혜병 특검을 가장 그 중심에 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그 제 의결이 부결이 될 경우에 그 민주당의 경우는 상설 특검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설 특검으로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한 120일 정도의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한 3, 4개월은 이 최혜병 특검이 전국에 핵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또 지금 청문회 안에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그 증인을 채택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 전국은 이 하반기는 다 이 최혜병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홍영식 소장님,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야당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 YTN 그 엠브레인 조사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 전인데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9% 정도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의 평가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관한 한
여론이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그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긍정 40%, 부정 39%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잘 모름 의견이 21%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그 3자 추천하는 특검의 그 차이가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교섭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것과 큰 차이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이 그 찬반이 긍정 부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42대 39로 나와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그 후보의 제3자 특검 방식은 그 차별성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네. 다만 이 특검을 받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4명 탄핵에 대해서 MBS 조사 결과 정당하다 40%, 보복이다 40% 동률로 나왔습니다. 검사 탄핵을 두고도 지금 정치권 충돌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게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서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검찰이 사법부 소속은 아니어도 사실상 사법부로 보는데 정치와 검찰과의 관계는 이 독립적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 집권 그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완전히 절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이 심판자, 중립적 심판자에서 정치적 당사자로 지금 돌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커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제3자로서의 사법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 없어진다 보니까 네. 정치적인 격화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자 140만 명을 넘겼고 반대 청원 9만 명 넘었는데요. 홍 소장님, 정치권 탄핵 정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탄핵 청원 뭐 140명 또 반대 뭐 지금 9만 명, 오는데 네. 계속 요거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늘어나지만 그것으로서 찬성이 더 많다, 반대가 더 많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 없다 이래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탄핵이라는 거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필요 조건은 탄핵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뭐 그것이 이 절차적인 문제와 여론으로 따진다면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에도 탄핵에 대한 찬성이 80%가 못 넘었어요. 내가 기억에 가장 높았던 게 78% 정도였는데 실제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80% 훌쩍 넘어줘야 돼요. 네. 그런 집권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여야 되고 모든 국정이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놓고 보면 국가적 위기 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단 말입니다. 네. 결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는 이 국가나 국민들을 위한 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남북 관계 보면요, 최근 북한의 도발 이어지는 가운데 MBS 조사인데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라는 건 남북 간에 지금 뭔가 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화해와 협력에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이 상태로 살아도 큰 리스크를 우리가 갖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한미일 간의 어떤 그 친분 관계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통일이 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특히 경제라든지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여론이 54%였는데요. 그럼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건가요?
아마 이런 생각이 커진 거는 통일에 대한 당위론적인 의견, 즉 통일에 대한 찬성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반비례해서 이제 이 체제와 같은 이런 여론이 더 많아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저 기억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말기부터 그리고 현 김정은 이 통치로 넘어오면서 이런 정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민족 공동체라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컸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현실이 드러나고 북한의 의도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 당위론적 차의 통일에 대한 의견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